나는 이 동네에서 꽤나 이름난 사람이었답니다. 아니 이름이 났다는 게 좋은 뜻은 아니었지요. 워낙 깐깐하고 고집이 세서 한번 내뱉은 말은 거둬들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낡은 사무실 벽지조차 누렇게 변색된 그 작은 방에서 나는 늘 돈 문제로 으르렁거렸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언제나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꼭 한 사람 철수와의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지요. 철수는 이 동네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청년이었는데 뭐랄까늘 뭔가를 미안해하며 내 앞에 나타나곤 했어요. 철수는 늘 뭔가 서툰 얼굴로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를 향해 매섭게 몰아붙였지요. 당신 그 돈 언제 갚을 건데. 내가 한두 번 봐줬다고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네 인내심이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롭게 뻗어나가는지 애써 외면했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철수에게는 큰 돈이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의 사정은 조금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답니다. 내 눈에는 오직 묶여있는 내 돈과 그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대방의 무능함만이 보였으니까요. 철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어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지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우선 이자라도. 그 순간 나는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겨우 이걸로? 내 시간과 내 스트레스는 돈으로 안 쳐주나? 당신처럼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상대하는 내 심정은 헤아려 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때 못 가져오면 이젠 법적인 절차 밟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 말을 내뱉는 내 입술이 얼마나 비틀렸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나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햇빛 하늘이 꼭 내 마음 같았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지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나만큼 손해보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내 고집은 쇠보다 단단해서 누구도 내 앞에서 굽히지 않으면 용서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답답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어요. 내가 사는 이 빌라 1층 구석진 방에 들어서면 늘 뭔가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났거든요. 마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젖은 흙 냄새 같기도 했지요. 나는 그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었답니다. 옷장 밑도 파헤쳐 보고 싱크대 아래 배수관도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집 근처에서 뭘 하는 거야? 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나는 이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특히나 골목길에 바로 붙어 있는 철수의 인쇄소 쪽에서 그 냄새가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피로감은 쌓여갔고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면 서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곤 했지요. 그 천장의 금간 모양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오싹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골목길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는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꼭 철수와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 녀석이 또 뭘 부탁하러 오려나 싶어보자마자 잔뜩 경계했어요. 골목 입구는 늘 어두컴컴하고 담쟁 이덩굴이 무성하게 얽혀 있어서 마치 으슥한 동굴 같았거든요. 나는 녀석을 보자마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아직도 안 갔어? 내가 분명히 다음 주까지라고 했을 텐데 무슨 낯짝으로 이 시간에 기웃거리는 건지 모르겠네. 철수는 잔뜩 겁을 먹은 듯 움찔하더니 쭈뼛거리며 말했지요.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나는 그 순간 억울함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왜 이 녀석은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드릴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할 말이라고 해봐야 뻔하지.
돈 없다는 소리 사정 봐달라는 소리. 그 낡은 패턴 그만 좀 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내 인생의 재정 상태가 당신 때문에 계속 꼬이고 있단 말이야. 나는 손가락으로 철수를 쿡쿡 찔렀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나는 그걸 고통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지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랑 얽히는 것 자체가 내 복을 갉아먹는 일 같으니. 나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집으로 획 들어가 버렸답니다. 뒤에서 철수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지만 나는 문을 쾅 닫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냄새의 근원을 다시 찾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러 나섰어요. 특히 철수 인쇄소와 내 집 벽이 맞닿아 있는 그 구석진 곳이 가장 심했거든요. 그곳은 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어 서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지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때 내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답니다. 누군가 밤새도록 무언가를 끌고 다닌 듯 한굵고 긴 자국이었어요. 흙과 먼지가 뒤섞여 마치 커다란 뱀이 기어간 것처럼 보였지요. 그 자국은 인쇄소 쪽에서 시작해서 우리 집 담벼락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뭐야? 누가 밤에 여기서 뭘 한 거지? 혹시 철수가 몰래 뭘 버리거나 아니면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뭘 가져다 놓은 건가? 나는 극심한 비참함을 느꼈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혹시 이 녀석이 나를 향한 복수를 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걸까?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 녀석을 괴롭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나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아니야. 이 녀석이 나한테 돈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복수야.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자국을 보면서 도그 자국이 나를 향한 경고이거나 뭔가 불길한 징조일 거라고 단정 지어버렸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길한 징조는 나를 향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왠지 모르게 어제 본 그 흙자국이 신경이 쓰였고 왠지 모르게 철수에게 모질게 대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철수가 예고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결연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내 책상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지요. 사장님 받아주세요. 나는 기가 막혀서 그를 노려보았답니다. 또 뭐야, 돈도 안 가져오면서 뭘 준다고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의 성에 없는 태도에 또다시 분노했지요. 하지만 철수는 이전과는 달리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돈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찾으시던 그 문제 해결할 실마리 같은 겁니다. 부디 저를 믿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며칠 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잠을 설쳤답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봉투를 쳐다보았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인쇄물 샘플 같아 보였지요. 나는 콧방귀를 뀌며 그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헛소리 작작해. 나한테 믿음 같은 건 바라지 마.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이게 대체 뭔데? 당장 설명해봐. 철수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냄새 말입니다. 사장님 방에서 계속 나던 그 냄새의 원인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답니다. 냄새? 그 지독한 곰팡이 냄새를 자기가 해결하려 했다고요? 나는 그제야 철수의 눈빛에서 이전에 보았던 절박함과는 다른 무언가, 절실한 무언가를 보았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요. 냄새 해결? 당신이 무슨 쥐 잡는 약이라도 쓴 거야. 아니면 뭐 나한테 이상한 약이라도 먹이려고 작당한 건가? 나는 그의 의도를 삐딱하게만 해석했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휙 잡아서 책상 위에 던져놓고는 그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당장 나가. 그리고 이딴 걸로 나를 속이려 하지 마. 진짜 돈 가져올 때까지 당신 이름 석자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고. 철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모르게 축 처져 보여서 그때 아주 희미하게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 미안함은 마치 차가운 얼음장 밑에 깔린 작은 불씨 같았어요. 철수가 나가고 나서도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함께 그가 건네고 간 낡은 서류 봉투가 눈에 계속 밟혔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봉투를 집어 들었지요. 투박한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냥 흔해 빠진 인쇄물 샘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마치 계약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작업 지시서 같기도 했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중간중간에 흡착방수 처리내 습성, 보강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뭐야? 냄새 해결한다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야? 나는 코웃음 쳤지만 이미 내 호기심은 이 서류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나는 정신없이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았고 가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합의서라고 적힌 종이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전에 썼던 돈에 관한 합의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건 마치 어떤 공사나 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한 듯한 내용이었답니다. 나는 그 합의서를 들고 혼란스러웠어요. 철수가 나에게 이걸 왜 준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며 돈을 독촉했는데 이 사람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려고 이토록 애쓴 걸까? 그때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잊고 지냈던 물건 하나가 문득 떠올랐답니다. 예전에 철수에게 받아냈던 소액 채무 이행 약정서 같은 것이었지요. 나는 급하게 서랍을 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방금 주고 간 합의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지요. 두 서류는 너무도 달랐어요. 하나는 나를 옥죄는 듯한 금전적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듯한 기술적인 내용이었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내가 철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너무 독했나? 이 작은 의문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동안 철수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자체만 봤지 그가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심지어는 그 냄새 문제까지도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날이 어두워지고 동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나는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철수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인쇄소로 찾아갔지만 불이 꺼져 있었지요. 결국 나는 그 녀석이 밤에 종종 가는 곡골목 끝에 낡은 정자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이끌었지요. 밤거리는 차갑고 서늘했어요. 가로등 불빛은 듬성듬성해서 골목길은 그림자와 빛의 경계가 모호했답니다. 나는 철수를 발견했어요. 그 녀석은 골목 끝유일하게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는 가로등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는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 했으니까요. 철수야. 내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섞일 수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철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이 합의서는 또 뭐야? 돈 갚을 생각은 않고 이상한 종이 쪼가리 만들어서 나한테 떠넘기려고 작당한 거 아니야? 당신이 준 그 서류들 다 가져왔어. 당장 설명해. 나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펄럭이며 그를 독하게 몰아붙였지요. 그때 나는 내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가 이 녀석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A성을 잃고 독서를 퍼부었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동네에서 당신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만 해도 얼만데 이딴 식으로 나를 기만하려고 해? 당신 정말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나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요. 철수는 내 앞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 몸을 움츠렸어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항하듯 말했답니다. 사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도 죽으림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뱉는 말이 모두 변명처럼 들렸어요. 내 서러움과 억울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그가 그 냄새 문제로 고생했다는 것도 그 합의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돈 내 손해 내 억울함만 보였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한다면 나는 뭐란 말이야. 나는 이 동네에서 자리 잡고 똑바로 사는데 당신은 매번 나한테 빚만 주고 사는 주제에. 당장 그 빌어먹을 합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똑똑히 보겠어.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떨리는 손을 비추었고 나는 그가 방금 나에게 건넸던 그 합의서를 낚아채듯 다시 손에 쥐었지요. 나는 그의 앞에서 서류를 찢어버릴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이 말한 해결책이라는 거야? 말해. 당장. 철수는 힘없이 눈을 감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딱 한 번만. 그의 손바닥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어제 내가 골목구석에서 보았던 그 굵은 자국과 비슷한 모양의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 아래 붉게 짓무른 피부가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긁힌 자국들 사이로 뭔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그것은 흙탕물이 튀어 묻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내민 합의서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합의서 구석에 무언가 찍힌 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한 갈색이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피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답니다. 내가 그렇게 모질게 돈을 독촉할 때 이 녀석은 밤마다 골목을 기어다니며 냄새의 근원을 찾고 뭔가를 치우고 심지어는 스스로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나를 도우려 했던 건가. 그 흙자국은 철수가 무거운 물건을 끌고 다닌 자국이었던 것이고 그 냄새는 아마도 어디서 흘러나온 유해물질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지요. 그리고 합의서에 찍힌 그 갈색 자국 그리고 그의 손바닥의 상처. 나는 숨을 헛들이 마시며 그 자국이 핏자국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흙과 섞인 무언가 아마도 밤새 자신이 긁어낸 흙과 먼지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뒤섞여 묻어난 흔적이었답니다. 철수가 말한 흡착과 방수 철이라는 단어가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내 방 근처의 누수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밤마다 몰래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잠든 사이에 마치 도둑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매일같이 짜증내며 툴툴거렸던 그 지독한 냄새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게 다 뭐야? 내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상처난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갇혀있던 고집과 분노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철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지만 그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내 무릎을 때렸지만 전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처절하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흑흑 소리가 아닌 목구멍이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였답니다. 철수야,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이 나쁜 짓을 했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철수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을 되새겼어요. 돈도 못 갚는 무능력자, 내 복을 갉아먹는 놈. 그 모든 말이 나 자신에게 돌아와 칼날이 되어 박히는 기분이었지요. 철수는 놀라서 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는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던 모양이었는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는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지려 했지만 나는 그 손길조차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흐느끼며 그의 상처난 손과 흙이 묻은 합의서를 번갈아 보았답니다. 그 합의서에 찍힌 자국은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였지요. 밤을 뒤집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오해했던 그 끔찍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나는 끄끄거리며 울었고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았어요. 골목길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이 감돌았지요. 결국 철수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 만전보다는 훨씬 단단하게 들렸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냄새도 이제 안 날 겁니다.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내가 그에게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어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너무 못났었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새벽이 깊어지고 동이 트기 직전에 짙은 어둠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길을 돌아서기로 했지요. 철수는 나에게 인쇄소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제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열쇠를 드릴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는 열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는 나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려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눈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는 다시 낡은 내 방으로 돌아갔지만 퀴퀴했던 냄새는 사라져 있었답니다. 대신 내 마음속에는 철수의 희생과 나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깊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 후회는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교훈이 되었답니다. 나는 이제 알아요. 내 고집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이웃의 사랑이 얼마나 소리 없이 나를 감싸고 있었는지를요. 나는 그날 이후 내 삶의 모든 관계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서늘했던 골목 끝의 밤은 나에게 가장 뜨거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으니까요.